누군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행복할 것의 줄임말이 여행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유롭게 행복할 것의 줄임말이라고. 여행만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게 또 있을까요?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과 익숙함에 대한 일탈로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는 여행. 코비드-19로 인해 집콕하고 있으니 더욱 여행이 그립고 절실해지는 날들이네요. 오늘의 더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요, 한국에서 김지은 님이 보내오셨습니다. 저는 작년 7월 43세 나이에 노인성 질환인 뇌경색으로 좌측 편마비를 겪고 지금도 재활과 약물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보행과 일상생활이 조금씩 가능해지면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삶에 대해 곱씹어 보니 그동안 나는 내가 얼마나 좋은 엄마인지, 좋은 딸인지, 좋은 아내인지, 좋은 학생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주어진 역할들을 정신없이 치러낸 어느 저녁, 운동을 마치고 땀으로 젖고 상기된 거울 속의 내 얼굴을 들여다보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거면 됐다. 이 음성은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낸 저에게 생전 처음 스스로 애씀을 인정하고 격려했던 말이었습니다. 이제껏 저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했고 제가 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퇴원 후에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는 채찍질보다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라고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해합니다. 또 부모님의 눈빛에서도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갑작스러웠던 이 사건이 선물과도 같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남편 곁에서 똑부러지는 딸과 아내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들 곁에 제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일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저에게 다시 주어진 일상 속에서 기대보다 잘 안 되고 못했던 결과일지라도 저 자신에게 닥달하지 않고 저를 칭찬하고 격려해 봅니다. 그래, 잘했어. 내가 오늘도 이렇게 잘 살아냈구나. 오늘 하루도 엄마로, 아내로, 딸로 잘 살고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몸이 힘들다는 신호를 보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쉽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사랑하며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보통은 나 스스로에게는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인색하기 마련인데 어쩌면 김지은님은 반대였나 봅니다. 스스로에게는 인색하고 또 자기를 몰아붙이는 스타일, 뭔가를 해내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완벽하지 않으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한 아량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존재들이라서 스스로에게 또 상대방에게 이런 넓은 아량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오늘 더 삶에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은 어른은 어른대로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모두가 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걸러지지 않은 말과 행동이 앞서서 감정이 상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또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일보다 중요한 것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하느냐 아닙니까? 밥을 누구와 먹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죠. 여행을 누구와 가느냐에 따라서 즐거움의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는 어떻게 형성하는 것일까? 저는 배려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려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를 한마디로 하기는 쉽지가 않죠. 배려란 마음 씀씀이고 남을 존중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1973년 미국에 이민 와서 이 미국 사회에 대해 받은 첫 인상은 이 미국 사회는 배려하는 사회구나. 그렇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들에 대한 배려, 이민자에 대한 배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에 대한 배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참 특별 교육을 받았죠. 안타까운 것은 점점 이 미국 사회도 배려가 실종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려가 없는 사회는 인정이 메마를 뿐만 아니라 참 삭막하고 생동감과 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배려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죠. 가족 간의 배려, 이웃 사이의 배려, 직장 동료 사이의 배려, 건강한 자와 병약자 사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사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과의 사이, 모든 인간관계에 서로 배려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게 됩니다. 명심보감의 그 줄례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출문여견 대빈, 즉 출문, 문 밖으로 나가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빈, 큰 손님처럼 대하라. 또 입실여유인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방에 들어설 때는 입실, 항상 실내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조심하라. 그런 뜻이죠. 들어오고 나가는 삶의 이 반복적인 행동에서부터 배려가 있게 되면 눈이 소리 없이 쌓이듯이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말하죠. 모든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 중에 황금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다 해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을 내가 먼저 남에게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까? 대접, 인정, 칭찬, 인사, 사랑, 용서, 이 모든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먼저 베푸는 삶, 내 입장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고 그 마음과 감정을 먼저 헤아려 주는 것. 그러면 가족 간에, 이웃 간에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기쁨과 행복이 더해지는 삶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게 되죠.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을 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이 머물게 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거란다. 배려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해줍니다. 좋은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줍니다.
더 삶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봄을 맞이한 청소나 또 버리지 못한 물건들에 대한 사연, 또는요 놓지 못하는 욕심 때문에 일어났던 재밌는 이야기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은 pmc.3@gmail.com이고요. 사연이 채택되신 분께는 더 삶의 로고가 새겨진 예쁜 머그컵이나 에코백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더 삶은 여기까지고요. 더 삶지기 김현기였습니다.